빛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빛은 일단 카메라 저장돼 있는 세팅 상태에서 해보는 게 제일 좋겠죠. GPU 모드 이게 안 켜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제거를 이용해 주는 것도 좋아요. 노이즈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제거됐을 때 어떤 형상일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긴 합니다. 자, GPU 모드 되신 분들은 GPU 모드에서 바로 보면서 해볼게요. 자, 우선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자, HDR 편집기로 가신 상태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쵸? 자, 이번에도 핀을 추가해서, 자, 첫 번째 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위치에다가 해주고, 그리고 자, 우선 여기 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렇게 빛도 세게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빛을 좀 겹쳐서 쓸까 생각 중이긴 해요. 그래서 이 정도, 밝기 이 정도 하고 완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핀 추가 누르시고, 자, 이번에는 어디냐면은, 이번에도 이쪽 라인, 그 중에서 여기, 그쵸? 이쪽 라인 쪽으로 하나 더 눌러주시고, 여기 위쪽 라인으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반경을 좀 넓히고, 그리고 밝기도 이 정도 올려줄게요. 지오메트리 노드 누른다고 뭐 엄청 변경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완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가 빛이 여기 부분을 이렇게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핀 추가 누르고 여기 이거 자세히 말하자면 여기에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 눌러주신다 생각하면 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반경을 조금 줄이고 밝기도 이 정도 올려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이 톤이 좀 적은데, 근데 이제 이 부분까지 주고, 여기 전체 밝기를 좀 올려주기만 하면은 제품 좋아질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빛은 얘가 빛이, 이게 살펴보면은 여기 부분에서 받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 부분을 약간 좀 타겟팅해서 준 거예요. 여기도 약간 잘 보여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 감싸주면서 빛이 한번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적으로 찍고 이 부분도 은은하게 나와가지고 제품 잘 돌아가거든요, 정말로. 자, 그래서 다음 빛은 여기 소니 S자 모양 쉐입 정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경을 줄일 거예요. 반경 줄이고 밝기 콘트라스트를 확 올려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세 번째 거 있죠, 이거. 얘는 감색값을 조금 올려주세요. 0.5 정도. 그럼 부드러워지겠죠? 여러 개 좀 겹쳐서 썼고, 자, 이거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자, 이럴 때에는 우리 밝기를 1.6까지, 이게, 보면은 밝기를 제가 좀 일부러 좀 올려놨거든요,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빛의 밝기를 빵 하고 올려주니까 제품이 받는 부드러운 느낌을 바로 표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부분에 이 빛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필요치 않거든요. 근데 지금 만들어진 거 보니까 이 빛 있죠, 여기. 누가 영향을 주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얘네요, 4번. 4번이 빛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타겟팅 눌러가지고, 다시. 이게 정확히 어디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좋냐면은, 이 부분을 그냥 눌러줘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S자 부분보다는, 그쵸? 여기 S자 위에 살짝. 이게 다 같이 보이실까요? 자, 한 번 더 위치 볼게요. 여기요. 이 부분. 그쵸? 이 부분 살짝 눌러주면은, 또는,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의도는 어디였냐면은, 이게, 개체가 복잡해지면 꼭 이러는데, 보기 어렵죠. 여기였거든요, 여기. 이 보면은, 빛이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 이 부분 약간 하이라이트 밖에.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살짝 되기를 원했었는데 근데 굳이 이 정도에서는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리빗이 근데 그렇게 거슬릴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얘만 올려주면은 그렇게 거슬릴 일 없는데 이 부분도 괜찮고 이 부분도 괜찮고 그거는 투디님들한테 맡길게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 S자 눌러도 되고 여기 부분 눌러도 되고 자 여기까지 되면은 빛은 어느 정도 됐거든요. 빛은 됐는데 자 이제 빛이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얘는 이 부분을 살짝 톤을 올려주는 거고 그쵸? 이런 거는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거 찾아가는 게 이 밝기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그냥 쭉 올려주면서 느낌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레퍼런스를 참고를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넣으니까 살짝 더 티가 나죠. 그쵸? 그리고 얘랑 얘는 빛이 하나, 두 개 삽입함으로써 빛이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 지게 꼭 하나를 이용할 필요는 없겠죠. 빛이 이렇게 되잖아요. 두 개 넣는 순간. 그쵸? 잘 표현됐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지구 모양 하나 누르면은 활성화 됐다라는 걸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 메쉬망이 생각보다 되게 작단 말이에요. 작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원본이랑 똑같이 했는데 이거 왜 작게 표현됐어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저는 이거를 라이노라는 3D 모델링 툴에서 언랩 그러니까 매핑 UV 매핑 해체를 했는데 그죠? 랩핑 해체를 했는데 그때에서는 스케일 조정이 잘 돼 있어가지고 상관없었는데 키샬에서 랩핑 해체를 하다 보니까 스케일이 틀어져서 그런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스케일 조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텍스처에서 좀 이따 같이 해볼 거고 그 전에 자 보세요. 이 UV망을 살짝 드러내 보면은 이 안에 이 커버가 하나 베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 제품은 이렇진 않거든요. 실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에 블루 스피커 사운드가 들어가 있죠. 사운드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사운드를 직접적으로 넣는 것도 괜찮은데 그쵸? 만들어서 넣거나 따와서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규격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잘 보면은 얘를 어떻게 보면 껍데기죠. 이 껍데기를 넣은 이유가 제품을 그냥 이 제품 없이 뽑으면 문제가 뭐냐면은 얘를 가까이 갔을 때 이 구멍이 송송송송 안쪽도 나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안에 이렇게 구멍 뚫리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이게 나중에 디테일하게 뽑다 보면 안에가 다 보여요. 다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뽑아놓고 이게 약간 시사 같은 느낌을 제공을 떨어뜨려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 씌운 건데 아셨죠? 다시 근데 얘가 재질 링크 해체하시고요. 이 개체는 그냥 플라스틱에서 그쵸? 이 톤이 좀 더 낮아야 돼요. 좀 더 약간 로우하게. 왜냐면은 그렇게 해줘야지 안에가 제품이 안 비치거든요. 잠시만요. 정확히 다시 클릭해서 재질 링크 해체하고 그쵸? 지금 뭐가 딴 게 들어가 버렸네. 다시 해볼게요. 플라스틱에서 약간 어둡게 톤 이렇게 조금 다운 시켜주면은 안에가 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정말 무난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튀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얘가 튀거든요. 지금 움직임이 조금 느린데 이게 노트북이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비침이 좀 있잖아요. 이 비침은 거칠기를 안 잡아줘서 그렇죠. 0.1 정도 올려주면은 여기가 부드럽게 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더 느낌 잘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카메라 1번 와서 자 여기 보면은 메쉬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하면 되냐면은 이 범프나 불투명도 하나 움직여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얘 0.035였잖아요. 0.07 정도까지 올려볼까요?
조금만 더 0.09 조금만 줄여볼게요. 0.08 됐네요. 끝. 충분히 잘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델링 만졌으면 됐고, 자 그러면은 이걸 좀 살펴보죠. 그 전에 먼저 미리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강사 포지션으로 지금 수업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온라인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제스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되는데 이제 수강생분은 안 될 때가 있고, 수강생은 되는데 제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후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바로 고치면 되는데, 근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다가 전 됐는데 이제 배우시는 분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그 포인트에서 무슨 포인트인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럼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되거나. 그러면은 사실 저라면 짜증이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빚도 사실 저만 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매우 안타깝게. 그쵸?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은 비난금이 생성 상태에서요, 이거 빚을 내보내기를 하면은 내보낼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쵸? 이거를 빚을, 자 보세요. 빚을 이렇게 하나 블루투스 전용 빚이라고 하나 이렇게 같이 넣어둘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친구를, 자 여기 보시면은 환경에 가면은 여기에 가족이가 있거든요. 가족이. 이게 가족인가? 이게 가족인지 밑에 가족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족이 이게 내보내기 같은데. 그쵸? 가족이를 누르시면은, 눌러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소니 블루투스 전용 PC라고 있거든요. 이거 열기로 오픈하시고요. 그러면은 얘가 다운로드 말고 스튜디오에 소니 블루투스 전용 PC라고 있죠. 얘를 이렇게 비난겸이에서 이렇게 삽입하면은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단 얘가 만질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면서 잘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빗을 좀 많이 넣어둘게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참고해가지고 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괜찮죠, 이렇게 넣는 게. 근데 이제 키샷이 좀 약은 게 뭐냐면은, 이제 버전이 1년마다 하나씩 나오거든요. 지금 11이잖아요. 지금 벌써 12년째겠죠. 근데 이 키샷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라이노라는 3D 툴처럼 다운그레이드 개념이 없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11을 쓰시는, 11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 그쵸, 9, 8 이런 거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 11을 열 수가 없습니다. 또 교육용은 교육용끼리밖에 못 쓰거나 교육용은 혼자 쓸 수밖에 없고 그러거든요. 그죠? 별게 다 있어요. 근데 키샷 11 같은 경우에는 10, 9, 8 이런 걸 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이 HDR 편집기도 똑같이 이게 제가 11에서 버전을 보내주잖아요. 낮은 버전에서 이거 못 열어요. 이게 좀 그래요. 낮은 버전에서 안 열립니다. 또 반대로 낮은 버전에서 만든 거는 윗 버전에선 열리거든요. 근데 윗 버전에서는 만든 걸 낮은 버전에서 열라 그러면 안 열려요. 그래서 같은 버전에서 수행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사실 기샷 같은 경우에 매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니까 자, 이게 완성본이고, 이거를 이제 후보정을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할 건데, 그 전에, 자, 이 기본 베이스로 포토샵이 3개나 더 있거든요. 이거 오픈해서 보시면요, 벌써 설명을 몇 번 했겠지만, 이 처음에 우리가 지금 뽑는 건 빗설정이에요. 이거를 뽑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잘 나오거든요. 그쵸? 후보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고요. 그쵸? 근데 이걸 보면은 밑에 범프 값이 좀 생각보다 심하게 나옵니다. 그쵸? 이 범프 값이 좀 심하게 나오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말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뉘앙스가 어때요? 이거는 뽑아 보니까 아이고 범프가 좀 깊게 나왔네 라는 거를 알게 된 상황인 거란 베이스가 먼저겠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거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특히 범프 같은 경우에는
얘가 보이는 것만큼 이게 잘 보이질 않고, 심지어 범프 같은 경우에는 빛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범프 높이를 조절할 필요가 매번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보이는 게 그렇게 범프가 심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나중에 뽑아보면은 생각보다 더 이질감이 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범프는 특히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영역 설정을 통해 가지고 범프의 높이를 조절해서 하나 더 뽑고 이거를 덮어 씌우는 거를 취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그림자가 정확히 지어지지 않아요, 얘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하나 더 만든 거를 덧대서 쓰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냐면은, 자, 렌더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물에서 PSD, 알파 투명도 포함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다른 거 뽑을 필요가 없죠. 라벨 없고 클라우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PSD 추가, 해상도는 3000에서 5000 사이에서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 3000 정도도 무난하게 잘 뽑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라운 옵션 가서 최대 샘플은 200에서 250 정도로 뽑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GPU 모드 못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샘플 값을 좀 줄여서, 그쵸? 안티알리싱 반, 레이바운스 의미 없죠? 섀도우 품질은 최대값을 올려주면은 부드럽게 잘 나올 거고, 해가지고 샘플 값 좀 만져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샘플 값은 32에서 64 정도 아래서 한번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뽑는다 그러면은 QA 추가를 누르면 되고, 그렇죠? 만약에 CPU 모드로 하면 이렇게 눌러주면 QA 추가 누르는데 상관없겠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 눌렀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다 하고 나서 아이고 범프가 문제였네라고 하면은 범프를, 그쵸? 만약에 문제였어요. 문제였던 걸 알게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렇게 막 움직여 있어도 중요한 건 항상 카메라가 고정돼 있는 카메라를 똑같이 써야지 똑같이 투시가 맞아져 있고 똑같은 빛이어야 되는 전제 조건도 있고, 그 다음 전제 조건 뭐예요? 해상도, 그 다음에 옵션 커스텀 제어 있는 샘플이나 최대 샘플 값도 똑같이 해두는 게 진짜 좋아요. 그 다음에 아이코 여기만 문제였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범프 값을 마이너스 예를 들어 0.5 정도로 설정을 한다고 보면은, 그 다음에 영역을 이용해 가지고 이 부분만 다시 만들면 되겠죠. 그쵸? 한 번에 한 큐에 끝낼 순 없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영역을 이용해서 뽑으면 시간 단축이 매우 빠르다. 덮어 씌우기만 하면 되니까 포토샵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큐에 추가, 여기서 작업 추가 누르면 똑같은 거죠. 그쵸? 저장돼 있지 않다는데 확인해 볼까요? 다시 됐죠? 그 다음에 작업 추가 됐죠? 그 다음에 영역 끄고, 이번엔 뭐 하면 돼요? 환경 와서 비환경 및 생성 하나 누르고, 배웠던 대로 아웃도어로 와서 여기에서 이런 거 뭐 또는 뭐 이런 거 예핀다 잘 나오네요. 그쵸? 이거 해서 빛 예측되는 부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기존의 빛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를 확인했고, 다시 여기에서 잘 맞춰서 그 다음에 포화가 빼고 기울기를 잘 조절해서 기울기 조절했는데 그쵸? 됐죠? 이렇게 하면 단추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살짝씩 돌려서 잘 맞춰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약간의 블러를 첨가해주면은 이 부분이 블러가 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주기만 하면은 포토샵처럼 똑같이 뽑을 수가 있다고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얘도 영역으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영역으로.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영역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뽑으면 돼요. 얼마 안 걸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림자가 약간 퍼지듯이 되는 거는, 영역을 사용하는 거는 비추드립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는 그림자가 여기가 이런 부분도 다 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나중에 넣다 보면은 이상하게 좀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맞아요. 좀 그림자가 이 뭐라 해야 되지? 명도 대비가 안 맞는다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그림자가 은근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전체로 뽑는 게 추천이고, 얘처럼 명확하게 돼 있으면은 영역을 설정해도 무난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빛에서는 굳이 인테리어 모드를 쓰지 않아도 제품 모드에서도 충분히 적절하게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충분히 괜찮게 나올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뭐 사진에 가깝게 라는 거 이용하면은 제품의 이런 느낌 같은 거를 또 달리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쵸, 대비값을 조절할 수도 있고, 원래 지금 기본이 선형 느낌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선형. 그 다음에 커브, 어디서 많이 봤죠. 포토샵에서 쓰던 거랑 비슷하게 약간의 뉘앙스적인 것들을 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포토샵이 내가 좀, 포토샵 너무 귀찮다. 처음부터 뽑는 걸 이렇게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도 충분히 뽑을 수 있다라는 거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대비값이, 중요한 거는 밝기랑 어둠이 그렇게 대비값이 심하지 않은 포인트에서 뽑아주는 게 좋아요. 이런 데서도 톤 같은 거 조절 조금씩 해줄 수 있으니까 원하시면은 조금씩 만져보는 걸 얘기를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그냥 포토샵에서 뚝뚝뚝 하는 편이긴 해요. 그 정도 차이는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매핑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즈 그래프를 별로 쓰진 않았어요. 재즈 그래프 더 디테일한 거 이제 가면서 계속 해볼 거니까, 이 부분은 실리콘이 처음에는 쓰기가 굉장히 난해한데, 중요 포인트는 뭐예요? 일단 여기부터 볼까요? 메쉬, 불투명도를 넣으면은 이 부분의 검은색이 뚫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메쉬를 이용할 때 좋은 팁은 뭐예요? 불투명도랑 범프랑 같이 넣으면은 두께값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좋은 팁을 지니고 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UV 랩핑을 해가지고 언랩, 그쵸? 랩핑 해체를 하는 방법도 배웠고 다시. 그 다음에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핵심 포인트가 투명도, 그 다음에 샘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정도겠네요. 그쵸? 투명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에 불린 장난감이라 생각하면 돼요. 머릿속 그것만 있으면 이제 잊을 일은 없겠죠. 투명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물에 불리기 전인 장난감. 그쵸? 투명도를 높이면은 물에 불려진다. 그 말은 얘가 좀 더 어때요? 형태적으로 뭉개지면서 정말로 조명 실리콘 같은 느낌을 제공해준다. 조명 실리콘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그쵸? 그 하트렉스 가면이 있잖아요. 하트렉스 가면은 하나씩 있는 조명 실리콘 느낌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빛 설정도 다 했고, 범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처음에 느낌과 매번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번 뽑아서 영역을 이용해서 보는 게 제일 좋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생각보다 0.5밖에 안 되는데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것보다 더 심하게 나요. 특히 항상이래 얘는. 이 정도까지 했고, 그리고 지금 얘를 뽑으면은 엄청 맨들맨들하게 뽑히거든요. 우리가 이 제품을 뽑아보면은 엄청 맨들맨들하게, 특히 이런 데는 그냥 노이즈가 껴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 빛을 정확히 받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맨들맨들한데, 근데 합성 완성 파일을 살펴보면은 약간 지금 뭐가 섞여 있냐면은 오히려 약간의 노이즈, 포토샵 노이즈를 줌으로써 제품을 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토샵 노이즈를 잘 주면은 제품이 정말 이뻐져요. 그쵸? 여기 보면은 노이즈 추가가 돼 있죠. 이렇게 노이즈 주기 전에는 약간 어때요? 이 맨들맨들한 느낌, 그쵸? 이 느낌이 나쁘다 그게 아니라 이 노이즈를 주면은 그 심심한 느낌을 많이 잡아주거든요. 진짜 별 차이 없는데 이거 넣으면은 제품이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약간 MSG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렇게 해보면 될 것 같고, 계속 말이 길어지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 얘기 다 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꼭 렌더 이거 뽑으세요. 이거 렌더 하고, 이거, 잠시만요. 이것도 해가지고, q 추가 눌러가지고, 작업 추가 해가지고, 세 개 다 뽑아가지고 한다 보면 되고, 자, 본인 걸로 안 하고 제 걸로 직접 진행해도 괜찮아요. 그쵸? 제 걸로 진행하면 최대한 비슷하게 할 수 있긴 하겠죠. 그쵸? 이제 다른 거 넣고 싶으면은 색상 이제 마음대로 한번 넣으세요. 원하는 걸로. 결국에는 본질은 똑같잖아요. 이해되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